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소동파의 전적벽부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동파가 황주 적벽강 있는 대로 유배가 됐는데 사실 유배가 아니고 그냥 낙향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유배라고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임술지추 처음에 그렇게 되죠. 이 문장이 임술지추 7월 기망에 이렇게 해서 임술년 7월 그러니까 초가을이죠. 초가을 기망은 16일이라 그랬죠. 16일 날 밤에. 그러니까 보름 바로 하루 지났으니까 달이 아주 좋죠. 이제 가을이니까 날도 좋고 천고마비 계절 아닙니까? 이제 가을이면 풍광이 아주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거기서 작벽강에서 배 띄워놓고 친구들하고 이제 놀이를 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객유취 통소자 이게 보통 동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여기 분당 같은 데 보면 제가 사는데 정자동 뭐 해가지고 동자 마을동 네. 근데 골짜기라는 뜻도 있고요. 뭐 굴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윽하다 골짜기 그러다 보니까 그윽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물수가 들어가니까 이 가끔 물이 세차게 흐르는 걸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통자로 발음될 적에는 발글통입니다. 발글통이라고 보통 그렇게 훈이 돼 있어요. 통소. 이제 우리가 퉁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통소인데 퉁소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원래는 통소입니다. 소. 이 대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관악기죠. 자, 의가이화지. 이제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편에 노래가 있었죠. 개수나무 노를 저어가면서 이제 달빛을 개수나무 노루다 치면서 이렇게 물결을 거슬러서 이제 저어간다. 그래서 미인을 바라보니 천일방이로다. 한쪽에 미인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가 노래에 의지해서 이제 바닥하니 기성오오죠. 이게 슬프로자죠. 오연 여원 여모 여읍 여소 여음 네. 여운이 있는 소리가 요요 이게 예쁘다는 뜻도 되고 가냘프다 낭창낭창하다 버드나무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을 묘사해요. 기진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요요라고도 발음하고 또 뇨라고도 해요. 원래 뇨인데 네. 이게 두음법칙에서 앞에 오면 요가 되는데 뒤에 것도 같이 그냥 요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살려가지고 요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두절 루 이게 실루자죠. 네. 유학 그윽한 계곡 잠룡 거기 이제 잠겨있는 용이요. 잠교 고주지 이부는 이게 과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부. 소자는 이제 소식을 나타내죠. 소식. 내가 초연. 쓸쓸하고 약간 이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이게 초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초연, 정, 금, 옥깃을 바르게 하고 옥깃이죠?
근데 금이 이게 신금을 울리다 할 적에는 마음이라는 뜻도 되죠. 네. 위자가요. 이 정자 바르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바르다. 정자예요, 정자. 네. 그래서 앉음새 자리를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이 문개괄 그래서 개한테 뭐 합이 기었냐고. 네. 어찌 그런가. 네. 자, 해석을 하겠습니다. 통소자. 여기서요, 객이 여기 주어죠. 주어 플러스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 해가지고 자. 이럴 경우에 요 주어 중에 뭐뭐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저기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객 중에 취통소자. 퉁수를 이게 퉁수가 악기 아닙니까? 관악기니까 취가 들어가면 부는 게 되겠죠. 네. 관악기를 그러니까 부은다. 관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통소를 부는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객유 취통소자. 통소를 부는 자가 목적어 타동사. 이렇게 주어 다음에 유가 있어서 뭐뭐한 자. 그래서 유가 나오면 자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요 주어 중에 뭐뭐가 하는 자 있다. 이렇게 뭐뭐 중에 뭐. 그거가 이 자자 우리 허사 앞에 문법 표현에서 허사자가 있었죠. 거기에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문이 요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서도 요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근데 그 대표적인 예문을 주로 요걸로 많이 들었죠. 요게 맹자 공손주장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패턴이니까 요거를 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송나라 사람 송인하면 송나라 사람이에요. 제인하면 어떻게 돼요? 제나라 사람. 그러면 초인하면요? 초나라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나라 사람 중에 송인 유모모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 중에 근심을 해요. 뭐를? 기이하를 근심을 해서 그래서 이게 알자거든요. 이게 알자가 이게 손수가 들어. 이게 알이 뭐냐면 저 잡초 같은 거 이런 거 뽑는 거를 알이라 합니다. 손으로 뽑죠. 그 옆에 이것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요것만은 눕는다는 뜻이에요. 누울 언자입니다. 초상직풍이면 필언이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반드시 눕는다. 그거 있었죠. 맹자에도 있고 논어에도 있고. 그럴 때 원자는 이 원자예요. 사람 인변이 들어가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원자가 됩니다. 눕는다는 뜻으로 써요. 네. 요것만도 원자, 눕는다는 뜻이 되고, 이거 같이 보통 쓰면은 인하고 원하고는 눕는다. 그거를 뽑은 자가 있어. 뭐를요? 묘. 그래서 기묘지 부장. 요거를 걱정해서. 요거 뭐냐면 기묘지. 지가 들어갔어요. 그 묘가 자라지 않음을 근심해서 그 묘를 뽑은 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기묘지 부장이 요게 목적어고 민이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기묘지 부장
본래는 기묘부장이에요. 그 묘가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반 서술어입니다, 그냥. 근데 그 기묘부장, 서술어, 기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부장이 서술어죠. 장이 서술어죠. 부는 물론 부동사고, 부정사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를 집어넣으면요, 이 전체가 명사화해요. 이것도 저희가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호사지편에서. 그리고 예문도 여러 개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면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예문 패턴 중에서도 61 패턴, 61 패턴 중에서도 이 지자가 들어가면서 그 주술 관계가 명사구가 되는 거, 명사화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때 예문으로 들었던 게 춘내입니다. 춘내가 봄이 왔다 이거 아닙니까? The spring has come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자가 들어가면요, 주어하고 이 서술어 사이에 지자가 들어가면 이 전체가 명사화해요. 그래서 이게 춘지래 하면은 봄의 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장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 것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춘내 가지고 춘지래를 만드는 걸 우리가 그 예문 가지고 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기묘지부장에서 지자를 집어넣었어요. 맹자께서 요 글을 쓰실 때 지를 집어넣어서 요 전체를 명사화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명사구로 돼 가지고 요 전체의 명사구가 민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게 하는 것이 문장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네,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객유치 통소자 이게 나와가지고 주어 중에 뭐뭐가 있다. S 플러스 U 뭐뭐자 하는 예문으로 송인유 민 기묘부장이 앉히자. 요거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요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간에 그 사이에 기묘지부장이라는 명사 일반 서술구를 명사화시킨 그 패턴은 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객 중에 통수를 부는 자가 있어. 의가 앞에 요전에 노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래 있었죠? 우리가 배웠죠? 노래에 의하여 맞추어서 의. 요 의는요 보통 요 이자도 잘 씁니다. 의. 경목역을 보면은 가래 집안에서의 모든 예법은 주문공의 가래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때 의 주문공 문공지 가래 주문공은 누구냐면 주의 선생을 얘기해 주자. 그분의 시호가 문이기 때문에 높여가지고 주문공 이렇게 존경해가지고 주문공의 가래에 따른다 의한다. 여기도 노래에 의해서 노래에 맞추어서 그리고 화지 맞추어서 그 노래에 화답을 해서 풍선을 부른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는 물론 노래겠죠. 그런데 그 퉁소 소리가 기성, 오연, 여원, 여모, 여읍, 여소라. 네. 그 소리가 오가 오호애제라 오호 많이 배웠잖아요. 저희가 제11학문에서 오 슬프다. 오 슬프다. 슬프다. 탄식하다. 네. 울다는 뜻도 있어요. 슬피 울다. 네. 여기서는 오연. 그 소리가
그러니까 퉁수 소리가 원래 그 어조 자체가 좀 약간 사람을 약간 슬프게 이렇게 다운시키잖아요. 약간, 네. 그 소리가 슬프고 슬퍼, 네. 연이 붙어가지고, 물론 요 오만 가지고도 되는데, 네.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의성어 의태어가 되잖아요. 거기에 연이 더 붙은 거예요. 네. 그 소리가 슬프고 슬퍼서 원망하는 것 같고, 사모하는 것 같고, 흐느끼는 것 같고, 이게 흐느끼는 거 아닙니까? 흐느끼는 것 같고, 호소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 소리가. 여음. 네. 이 퉁수 소리가 이제 맑고 길게, 고요한 달밤에, 그러니까 여음. 그 여운이, 여음이 여운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음이 요요가 이게 여자가 예쁘고 가냘픈 거,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하늘하늘 하는 거, 바람이 불 때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늘고 긴, 그 음이니까요. 음이 가늘고 가늘어, 부절, 여루, 실처럼 끊이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실처럼 길게 이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유학지 잠교. 유학은요 그윽한 계곡이에요. 그윽한 계곡 유학. 그윽한 계곡의 계곡. 요거는 요 뒤에 또 명사니까 요건 뭐 어부가 되겠습니다. 의로 관형격의 어부. 그윽한 계곡의 잠교. 잠교는 물에 잠겨 있는 교룡을 얘기해요. 교룡. 교자가 교룡 할 때 교자잖아요. 교룡. 교룡을 요건요, 교룡을 춤추다. 근데 여기서는요, 요거를 사역 문장에서 사역조동사, 보통 교, 이게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사역조동사로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사역조동사 없이 사역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문장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사역조동사가 없는데도 사역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이 문장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윽한 계곡의 잠겨있는 교룡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했단 거예요. 뭐가 춤추게 해요? 이 퉁소 소리가 그렇게 구슬프면서도 가늘게 이렇게 여운이 계속돼서 그윽한 계곡에 잠겨있는 교룡까지도 춤추게 할 법했다. 느낌이 그러했다. 그거를 지금 소동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마녀 이자 정도. 그리고 고주지 이부. 고주. 외로운 배의 이부, 과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상에서 배 이런 데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배에 의지해서 사는 과부. 이부가 과부입니다. 이 자가 과부. 이게 과자죠. 과부. 네. 외로운 배의 과부를 흐느끼게 하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조동사 없이도 사역형으로 번역이 될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요 문장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걸 제가 적어 놓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의가 이 화지했잖아요. 노래에 의거해서 의해서 거기에 화답을 했다. 통수 부는 사람이 노래에 의지해서 그 노래에 화답을 해서 이렇게 통수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구슬프고 가는 게 이렇게 이어져서 사람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이런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의자가 왔다고 제가 요거 주문공지 가래 요건 말씀드렸는데, 요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게 뭐냐면은 의문지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의문, 문에 기대서, 대문에 기대서 바라보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게 뭐냐면 어머님의 마음을 특별히 의문지망이라 그래요. 의문도라고도 쓰고 의려. 이게 저기 사전에 나옵니다. 의려. 이게 마을여자죠. 마을여. 문에 여자가 들어가 있죠. 의려지망 혹은 의문지망 이렇게 하는데, 의문지망은 집 대문에 기대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 요거는 의려지망은 동네 밖에 나가서 동네 밖에 그 보통 들어갈 적에 있는 그 정문 같은 거예요. 동네에 표시되어 있는 정문. 거기에 기대서,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동구 밖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걸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국시대 때 연나라가 제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돼 가지고 왕은 시해당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풍전주와 같은 그러한 시기에 맹성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왕을 보필했던 맹성가한테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내가 아침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은 의문지망, 문에 기대서 기다리고 있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의려지망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손가한테. 순추시대 때 공손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의문지망 이거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본 그 사자성어의 유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순추시대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의자가 나왔길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의문지방을 적어놨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소자, 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퉁소 소리가 이렇게 구슬프고 그 달밤에, 그러니까 물론 날씨 좋고 풍광도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 또 퉁소 소리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좀 서글프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소자, 나는 초연, 마음이 숙연해져서, 초연해져서, 서글퍼져가지고, 정금, 옷깃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초연해서 여기 만료의자 계속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자, 이 위자가요, 위태롭다, 위태롭게 하다, 그 다음에 바르다라는 뜻이 또 바르게 하다, 바르다. 그래서 위좌하면 정좌예요. 이 주에 나와 있습니다. 정자도 되고 단자도 되고 단정하다 할 때 단도 되죠. 주 6번에 있습니다. 주 6번에 위자가 단자라고 한다, 정자라고 한다. 그래서 옷깃을 여미면서 앉은 자리를 고쳐서 단정하게 앉고는, 그리고는 객한테 물어서 말하기를. 객이 누구예요? 이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위 귀였냐고,
어찌하여 그러한가? 혹은 무엇 때문에 어찌 그러한가? 어찌 그렇게 참 소리가 이렇게 사람의 간장을 녹이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별도로 추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위기였냐? 하위기였냐? 하가 이게 저기 의문사입니까? 야는 여기서 하라는 의문사와 호응하는 의문 종결사죠. 야가 보통은 단정 종결사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의문사하고 저기 호응할 적에는 또 의문 종결사가 되죠. 네. 그리고 하위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본래는 위하였었어요. 그럼 위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의문사고. 그래서 전치사와 의문사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래서 의문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문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경우에 도치되고,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도치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요. 이게 전치사로 본다면, 그럼 전치사면 뜻이 뭐냐면 뭐뭐 때문에예요.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because of what? 무엇 때문에? because of 하는 아시죠?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또 줄여서 말하면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왜? 이렇게 왜. 그리고 왜? why가 될 수 있겠죠. why. 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본래는 위하였었는데 여기 도치가 돼가지고 전치사의 의문사가 도치사의 목적이올 때 도치가 되니까 도치돼가지고 도치형이 된 경우. 그래서 해석은 무엇 때문에,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위를 전치사로 보지 않고 그냥 서술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 영어로 become 정도, 무엇이 되다, 어찌 뭐뭐가 되는가 이렇게. 위를 첫 번째는 전치사, 두 번째는 서술어 이렇게 각각 나눠서 볼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위하. 그 다음에 기였냐는요, 기가 그것이라는 주어예요. 여기서 그것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면 이 퉁수 소리를 얘기해요. 퉁수 소리. 어찌하여 그렇게 퉁수 소리가, 퉁수 소리가 이렇게 슬프고 슬펐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여운이 이렇게 가난하게 퍼져가지고 잠룡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과부로 하여금 구슬피 울게 이렇게 하는가. 그 퉁수소리 그것이 퉁수소리가 그 주어고, 연은 그러하다 라는 서술어예요. 그 퉁수소리가 그러하다. 그래서 하위하고 합쳐지면은 첫 번째인 경우에는 어찌하여 그 퉁수소리가 그러한가. 야는 이제 의문종결사라 그랬죠. 야는 의문종결사요. 그래서 첫 번째인 경우에는 어찌하여 퉁수소리가 그러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하위를 두 번째로 보면 어찌 그 퉁수소리가 그러하게 되는가. 뜻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위를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던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여기 지금 적은 게 있는데요.
요 아까 저기 의문지망할 적에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 전나라가 쳐들어와서 제나라가 패망할 그러할 즈음에, 혼란한 즈음에 왕도 시해당하고 그럴 경우에 그 공손가의 어머니가 공손가한테 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손가가 아니고 착각을 했습니다. 왕손가입니다. 왕손가. 네, 이거 지우겠습니다. 벌써 공손씨가 많으니까, 네, 공손씨가 많으니까 제가 공손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왕손. 왕손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